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는데 최 전 원장이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 시기에 마이크를 이용해서 지지를 호소해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최재형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 안에서 너무 힘드시죠? 네. 정권 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저렇게 마이크를 잡는 게 대부분 이제 유세 현장에서 많이 봤던 건데 지금은 저게 안 되나 보죠? 네,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게 돼 있어. 공직선거법 59조 사항에 보면요. 선거운동 기간에 뭐 학성기를 이용해서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스피커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거나 전화로 이건 가능한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경우는 안 되는 건데 김영우 의원이 저 마이크를 건네준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또 최재형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거위원으로 선관위에서도 일을 했던 분이잖아요. 대전 선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저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뭐 순간적으로 착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그걸 깊이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더라. 캠프에서 그렇게 얘기해. 이호야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가 비든 게 대해서 유감을 표현한다. 앞으로 유의하게 당연히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런 게 하나하나 이제 그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지금 이제 선관위 조사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본인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제 공직선거법 지키는 데 더 충실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은 모를 수 있습니다. 옆에 참모들이 저런 부분은 잘 코치를 해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재형 후보 이력에는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거법 공부가 부족해서 마이크를 잡으신 겁니까? 대선에 공부하러 나오셨습니까? 언제까지 공부하고 준비만 하실 것입니까? 아마추어 대선 후보의 정치 노름, 이것으로 인한 피해와 피로감은 결국 국민들께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갑자기 친일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시작은 안민석 의원이 시작했는데 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증조부와 조부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SNS에 올렸더니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쪽에서 이 선거철이 다가오자 허언증이 도졌다 이러면서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농업개장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도 그렇다면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또 글이 올라오면서 공방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오늘 결국은 청와대가 해명까지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이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흥남에서 농업개장을 한 것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최 후보 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저 발언도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결국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친일 논란이 왜 나온 겁니까? 뜬금이 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아니, 저는 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정말 좀 그런 분, 또 여기서요, 또 친일 또 얘기 나와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뭐 틈만 나면 친일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또 증조부, 조부 지금 뭘 근거로 얘기했는지 아직 제가 언론을 못 봐서 얘기를 못 하는 건데 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최재형 감사원장 캠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옛날에 그 얘기 나올 그 부친께서 흥남에서 그 농업 개장한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부분 얘기하지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공무원 하면 다 친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또 청와대에서 너무나 아주 신속하게 또 그걸 또 반응을 보였어요. 예. 그러면 제가 갑자기 저거 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드루킹이요. 김경수 지사요. 드루킹 사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드루킹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답변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여태까지 반응 안 보이시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신속하게 저 대변인이 답변하시는지 예. 그것도 좀 이상해요. 예. 위원장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요, 일제시대를 다 거쳐왔습니다. 일제시대가 없었으면 저희도 여기 있지 않죠. 자, 그 시대를 살았던 분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서 그 시대에 뭔가 일제시대에 뭘 했다는 거 가지고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또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최재형 전 안상원장 조부가 당시에 고위직에 있으면서 일제 뭐 헌금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민석 의원을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렇게 따져보면요. 정말 대한민국에 이 안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이렇게 선거에 친일 문제, 이 연좌제도 없는 상황에서 나온다는 것은 저는 정말 타당하지 않고 저는 좀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 물론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했다는데 좀 문제 제기를 드리면 청와대가 백신 문제라든지 지금 뭐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뭐 등등의 사건에 대해서 많은 지금 청와대에 대한 한미연합 훈련이라든지 이 답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 밝힐 사안이 없다라고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딱 논쟁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입장을 저렇게 발표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거, 이런 거는요, 청와대가 굳이 입장 발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요, 다 아십니다. 이거 저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 그렇게 썩 대통령 명예 훼손되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야기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게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좀 불편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현정 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만약 이제 대통령이 진짜 아버님 되시는 분이 친행자한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 물론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매일신보에 그 국방금 한 개 논란이 돼가지고 저런 얘기를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론 그 돈을 그럼 국방금 한 개 일제 시대에 뭐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그게 이제 친일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했느냐 하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아마 아까 이현정 의원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얘기해서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얘기 한 거는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못된 오해된 정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처럼 그걸 이해해서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런 부분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바로잡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많은 경우에는 청와대 이제 고위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의 이름으로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박경미 대변인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